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서울교대 영재원에서 공지한 성교육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에서는 올해부터 신입생 선발을 지필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성교육 후 선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 교육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2021년도 1년 과학영재원 입학 지원 학생 대상 성교육 및 평가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9월 1일 날 공지를 하였는데요. 성교육 대상자 자격은 당연히 영재원에 지원할 학년이기 때문에 초등융합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이 지원 가능하고요. 중등융합은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면 되고요. 당연히 내년에 서울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예정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내일 9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접수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때 교육에서 주의할 점은 학생 본인의 능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나면 자신이 했다라는 확인 서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학생이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이 학교에서 인지가 될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0점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게 현재 고려대 같은 경우도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을 통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인지가 돼도 면접에서 면접 대상자가 돼서 면접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학생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학생 스스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스스로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0점 처리가 된다라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행평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교육은 총 6회차로 진행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원이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강의는 총 6회차로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강의를 하면 매 회차 과제가 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날짜를 보면 보통은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은 이런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 요일이 하나로 지정이 돼요. 뭐 목요일이면 목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처럼 하나의 요일로 쭉 가는데 얘는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요일이 조금씩 다르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수업에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강의를 할 때마다 매 회차 과제가 제시된다라고 했죠. 이랬을 때 과제 제출 마감 일정이 보시다시피 10일부터 13일까지 단 4일밖에 되지가 않아요.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이때 제출 마감 이후에 제출은 허용은 한다라고 해요. 단 단점이 있고요. 당연히 6회차인 경우에는 결과 온라인 교육 평가에 합격이 했다. 평가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합격을 했다라는 게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제출에서는 마감 이후에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수업 요일이 매 회차 다르고요. 수업하는 요일은 대부분 통일되기 마련인데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처럼 수업 요일이 다르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과제는 매주 한 개씩. 그리고 과제 기한은 일단 4일이고요. 이후에 제출은 허용은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회차가 끝나고 나면 10월 30일인 금요일 과제 제출 마감하고 한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평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합격자라는 부분은 최종 합격이 아니라요. 온라인 교육을 합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면접 대상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출 마감 이후에 제출은 허용은 했지만 당연히 감점이 있고요. 여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보면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채점 결과를 반영한 과제 피드백을 게시한 이후에는 제출한 과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피드백을 게시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피드백은 과제 마감 일주일 후에 게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내가 10일날 9월 10일날 강의가 끝나고 나면 과제 제출이 4일 동안 마감이 되고요. 그 후 일주일이니까 약 한 최대 제출 마감은 한 열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인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하니 수학이나 정보에 지원하는 경우는 무기한일까? 당연히 일정이 있으니까 무기한은 아니고요. 그럼 내가 어쨌든 마지막 회차까지 10일날 제시한 것도 한 달 뒤인 10월달까지 제출해도 늦게 제출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지원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이러한 경우에는 마감 시간 내에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마감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 제출 방법은 학생이 스스로 손글씨나 또는 손그림을 그려서요. 그걸 사진으로도 찍고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해야 돼요.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둘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럼 제출하고 나면 이 과제를 그냥 버려도 될까? 당연히 아니죠. 이것들은 내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후에 포트폴리오 등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교육을 통해서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는 경우는 면접 당일날 면접관에게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그러니 이 부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수행 과정을 통과한 학생은 최종 합격이 아니라 2단계 면접 전형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통과한 학생은 2단계 면접의 기회를 받게 되고요. 면접에 최종 합격을 해야지만 영재원에 최종 합격이 됩니다. 이때 면접 대상자의 인원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요. 전체 선발 인원의 배수로 선발을 한다라고 해요. 초등 융합인 경우는 120명 선발이기 때문에 최종 이거의 배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작년과 비교를 하면 작년은 지필평가를 통해서 1.5배수를 선발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는 한 최대 2배, 적게는 1.2배 정도를 선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전년도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요. 통과하지 못한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이 되지만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2021학년도에 과학영재원에서 진행을 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교육은 이번에 평가되는 이 온라인 교육과는 달라요. 이 교육은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교육은 영재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온라인 교육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겠죠. 이 중에서 오프라인 교육은 참석할 수 없으나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납부를 하면 학습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단 이 경우는 통과를 한 건 아니고 영재원에서 실질적으로 영재원에 합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료증은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면접까지 합격을 해야 영재원의 최종 합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평가 결과 적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체크 포인트는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강의율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강의율이 회차별로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매주 확인이 필요해요. 이렇게 상이했었어요. 그죠?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처럼 상이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과제 제출 요일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과제가 있죠. 매주 한 개씩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매주 과제가 제시가 되면 과제는 꼭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게 좋아요.
수업이 들은 날로부터 단 4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 기한을 넘겨도 제출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감점이 되고요. 하지만 무기한은 아니고요. 평가가 진행되니까 거기에 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과제 피드백이 제공되고 난 후 제출한 과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한 열흘 안에 제출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내가 여기에 정말 선발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과제는 꼭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제는 잘 모아두어야 하죠.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의외로 이 부분을 정말 분실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말 쓰레기나 아니면 분리수거에 같이 딸려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책상 위나 아니면은 뭐 식탁 위에 뒀다가 물에 젖어서 흐물거려서 더 이상 말려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과제를 잘 모아두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면접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면접 당일날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서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제는 꼭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가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얘기해 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지원이에요. 그죠? 내일부터 지원이고, 이때 지원을 할 때 화요일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원 시 내일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 시 주의사항이 추가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내가 지원을 하려면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마지막 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마지막 날 1200명이나 몰렸다라고 해요. 거의 9배수에서 10배수 정도 되죠. 1200명이 몰려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시 접속 인원을 제한한다라고 해요. 이 경우를 살펴보면 내가 마지막 날 지원을 하려고 해요. 거기다가 오후쯤 지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접속 인원에 제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겨우겨우 그 권한이 이제 접속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쓰다 보면 오류가 생겨서 닫힐 수도 있고요. 이걸 기다리다가 지원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내일부터 미리미리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지원을 할 때 제출 서류가 있었죠. 자기소개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있었는데요. 자소서와 보호자 의견서는 내용을 미리 다른 곳에 작성을 해놓는 게 좋아요. 쓰고 싶으면 보통 그러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그냥 생각으로만 정리를 하고 당일날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는데 오히려 또 부모님이 보호자 의견서를 당일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작년까지는 지원 시 임시 저장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은 올해부터는 없앴다라고 해요. 올해는.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작성을 하다가 컴퓨터가 정말 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작성을 하다가 인터넷이 튕겨서 그 창이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작성한 게 전부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다른 곳에 작성을 해놓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썼다라고 하면 의외로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러한 내용은 미리 다른 곳에 작성을 해놓고 저장까지 해놓은 후에 지원을 할 때 옮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내일부터 지원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지했던 내용 한 바처럼 꼭 주의해야 될 점, 지원 시 주의할 점, 평가 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과제 제출 시간 같은 것들 꼭 확인하셔서 내가 영재원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교육 열심히 들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